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오늘은 동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나무를 만든 지가 5년 됐더라고요. 5년 동안 분갈이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또 해마다 두세 번은 시기적절하게 손을 대서 다듬어 줘야 되는데 저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손을 대 준 것 같아요. 나무한테 정말 미안한데 보면은 제가 소홀히 한 흔적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줄기에 철사 자국들이 보이죠. 시기적절하게 철사를 풀주질 못해서 파고든 자리가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동백은 원래 철사를 감을 때 테이핑 작업을 해가지고 이 줄기를 이렇게 상처 안 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질 못했고 저는 자세가 좀 많이 불량합니다. 제가 나무를 보니까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 문제가 이렇게 철사가 파고들고 하는 이 사람이 손댄 흔적이 보이면 어떤 사람들은 작품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철사 자국 같은 거는 정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5년 전하고는 지금 보시면 뒤까지 큰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없었던 가지인데 도장지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제 생각은 여기에 가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가지가 아마 상처 때문에 이 가지가 다쳐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난 도장지를 가지를 만들어 주고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손을 자주 안 대다 보니까 가지들이 무성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작업을 하면서 가지를 엄청 많이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허전한 모습이 되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동백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참 많이 있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점은, 한 가지는 이 나무 전체 이 해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무들이 세력을 잃게 되잖아요. 어떤 가지들은 건강한데 어떤 가지들은 약해져서 죽게 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서로 세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힘 분배를 해줘서 모든 가지들이 다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방법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작고 아담하고 예뻤는데 계속 나무가 해마다 자라거든요. 그래서 보기 싫게 너무 커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소시켜서 예쁘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나이를 먹게끔 하면서 고태미가 나게 할 수 없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세력을 같이 분배해서 똑같이 건강하게 키울 수 없는가, 그 점인데요. 제 나름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공감되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는 이렇게 도장지가 나와서 뒤까지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자랐거든요. 원래 도장지가 힘이 굉장히 셉니다. 세고, 그리고 뿌리 가까운 위에 부분은 원래 세력이 좋습니다. 세력이 좋은데 이 해내 같은 경우, 특히 동백 같은 경우 밑에 가지들이 힘을 좀 못 쓰거든요. 힘이 딸리죠. 저 멀리서 끌어오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소홀히 한 바람에 밑이 좀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이런 부분 좀 약해졌죠. 여기에 가지들이 없습니다. 밀고 나오지를 못하죠. 세력이 약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 힘센 부분들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계속 힘이 강한 쪽은 강해지고 약한 쪽은 계속 못 먹기 때문에 계속 약해져서 2, 3년 후에 가지들이 말라 죽게 되죠. 분재가 가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죽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이 가지가 이렇게 1단이 있고 이 위에 또 가지 단이 청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상을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청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꼭에서 났지만 제가 받아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 청청이, 예, 직접 보면은 이렇게 입체감 있게 청청이 다 되어 있는데, 어느 그 하나라도 지금 현재 이 나무로서는 중요한 가지인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이 가지들이 상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잎이 굉장히 무성했거든요. 보시면 위가 잎이 좀 작아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잎이 좀 작아 보이고 내려갈수록 잎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 위에는 제가 잎을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자르고 좀 자른 것도 있고, 근데 밑에는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잎을 많이 남김으로써 강압선 작용을 하면서 계속 멀리서 좀 왕성하게 당겨올 수 있도록, 여기는 잎을 많이 따주고 또 가지를 강전을 함으로써 힘을 좀 억지로, 예, 좀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도 작은 데다가 강전을 냈기 때문에, 예, 강압선 작용을 작게 하면서 힘이 좀 다운되겠죠. 또 여기 강해지면 이 작업을 여기 강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 위에 가지들 다치지 않을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지마다 똑같이 힘이 분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지가 보시면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는데 이 가지에 이렇게 가지가 달려있죠. 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예. 이 가지 하나에서 또 파생돼 나간 가지들이 숫자가 있는데요. 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만이 힘을 골고루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 가지가 많고 또 다른 쪽에는 작고 너무 이렇게 차가 심하다 보면 가지 많은 쪽에서, 예, 잎이 많은 쪽에서 더 많이 힘을 뺏어 가겠죠. 그러면 계속 이 가지는 비대해지고 약한 가지는 계속 또 약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관찰해서 손을 대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력을 맞춰주고요. 또 한 가지는 가지 폭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가지를 가만히 손을 대지 않고 놔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보시면 여기 눈이 있죠. 예, 봄 되면 나오려고 잎눈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 준비하고 있죠. 두면은 계속 자라서 멀어지겠죠. 여기서 점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가지 출발점부터 계속 멀어지겠죠. 이대로 두면 계속 나무가 커져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짜란 가지들을 잘라서 어떻게 하면은 축소시켜 들어가면서 안에 가지들도 많이 받아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를 강전을 냈거든요. 굉장히, 예, 강전을 냈습니다. 밑에 있는 가지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 가지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가지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가지라서 힘이 센 가지였습니다. 힘이 많이 잠재되어 있겠죠. 무턱대고 자른 것이 아니라 보시면 제가 여기를 잘랐는데요. 여기도 자르고 잘랐습니다. 다 잘랐는데 안에 보면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싹이 있는 위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 없는 경우 이렇게 자르면 세력이 좋으면 안에서 눈이 발생하지만 세력이 약하면 싹이 발생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2, 3년 있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싹위를 잘라서 이 친구들이 봄에 도장해서, 예, 또 건강할 수 있는 이런 싹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자르기 전에 이 끝에도 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끝에 있는 부분들이 대장들이겠죠. 세력이 좋아서 자라나가고 이것들은, 예, 끝에 자라나가기 때문에 좀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라도 많이 못 자라겠죠. 근데 끝을 잘라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이제 힘을 받아서 튀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가지가 세력이 좋았기 때문에 잘라줌으로써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많이는 안 나와도 한두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나오면 가지가 안에 생기니까 또 가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너무 웃자라서 강전을 해서 안에 가지들을 만들어 줄 것 같으면 그 해에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나무 힘을 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자르면은 힘이 체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많은 싹을 밀어낼 수가 있죠. 거름을 하지 않고 약한 상태에서 자르면 오히려 나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싹이 나오질 않고 더 망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나무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전을 했고 제일 위에 있는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있죠. 이렇게 자름으로써 이런 데서 눈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없는 가지가 생겨서 이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또 잘라서 축소시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다 눈들이 있습니다. 여기 눈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봄 되면 자라기 시작하겠죠.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눈이 그냥 두면은 10cm고 15cm고 쭉쭉 자라나가거든요. 쭉쭉 자라나가잖아요. 동백은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봄에 싹이 밀고 나오면 며칠 사이에 뭐 5cm 이렇게 10cm 쑥쑥 커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지 잎과 잎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멀어져 버립니다. 한 3 내지 5cm 나오면 5cm 정도 나오면 그냥 순을 집어줘 버리세요. 손으로 부질러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라는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생장점이 없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해주면 많이 못 자라겠죠. 원래 두면은 뭐 10cm 자랄 걸 한 3cm 정도에서 잎 한두 장 남겨두고 순을 집어버리면 못 자라잖아요. 요만큼 되겠죠. 그러면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쪽에 약한 부분들이 자라겠죠. 안에 또 힘이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니까 안쪽에서 잠재되어 있는 눈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요런 데서 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무의 체력이 좀 많이 나오겠죠. 이런데 그러면은 이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폭을 또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이 안 들어올까? 꽃 들어옵니다. 꽃은 동백은 보면 하분화 시기가 하우스는 하분화가 좀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따뜻하기 때문에 봄을 일찍 맞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면 6월 중순부터 꽃 몽우리가 보입니다. 그게 하분화가 꽃이 생기는 시기죠. 우리 하우스에서는 6월 중순부터 꽃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뭉개버리면 7월 8월 달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숨집기 한 거기에서 꽃이 들어옵니다. 네, 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숨짓기 해도 꽃이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숨짓기를 해서 키 큰 것을 줄여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대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처럼 나무를 방치해서 이런 식으로 키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좋은 놈들은 다 순집기를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안쪽에서 나무가 힘이 좋으면은 잠재되어 있는 눈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두 개씩 싹을 계속 틔우는 거예요. 없는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몰아내면 됩니다. 너무 크면은 이제 끝에는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전을 했는데 여기 안쪽에서 지금 눈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 가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는 계속 여기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숨짓기 해주고 안에 유도하고 또 크면은 또 숨짓기 하고 안에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으면서도 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꽃이 엄청 들어왔는데 나무가 힘들까봐 다 따버렸습니다. 하나씩만 남겨두고. 동백은 보통 보면 두 개, 세 개씩 한 자리에 달거든요.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력이 좋은 가지들은 잎을 많이 따주고 강전을 많이 해줌으로써 강압성 작용을 많이 못하게 해주고 또 약한 부분은 잎을 많이 남겨놓음으로써 강압성 작용을 많이 해서 힘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가지를 몰아 들어가는 방법은
나오자마자 숨짓기를 해서 생장점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게 숨집기 한 데에서는 또 이중적으로 싹을 안 튑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그대로 멈추어 가지고 그냥 꽃을 달아버립니다. 안쪽으로 가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줄일 수, 안에 가지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1, 2년 지나서 튼튼해지면 언제든지 키를 줄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꽃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해주는데 들어보시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저와 같이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